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윗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가르쳐준 직사각형이고 높이가 이렇게 되는 사각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 부피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뿌리 부피를 구하려면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 됐고요. 자, 밑넓이가 이제 여기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직사각형 넓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제곱근의 a 루트 b 처리가 되겠고 곱하기 할 때 세제곱근의 a 4제곱 b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완전 걸작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다가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기 하라고요. 자, 된 것 같습니다. 3분의 1 처리가 됐고요. 자, 이제 복잡한 거듭 제곱근의 계산 이거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지수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a에 b에 2분의 1 제곱 되겠고 그런 거에다가 3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a의 4제곱 b에다가 3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를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러면 3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서히 처리해야 되는데 요게 좀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계수는 가볍게 3 튀어나가면 되겠고 자, a 지수 파트 부분은 어떻게 되죠? 3분의 4제곱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 3분의 1제곱을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나누기니까. 그 다음 b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또 빼기 2분의 1, 6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a의 1제곱이네요. b의 6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6분의 1제곱은 6제곱근 처리가 될 거니까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부피를 구하라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변형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듭제곱근 형태로 표현된 계산, 복잡한 식의 계산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가장 먼저요. 부피는 높이 3분의 1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럴 때는 사실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가볍게 밑넓이 그 다음 이제 높이씩 세워서 했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이제 지수로 이렇게 좀 고쳐간 부분들이 센스 있게 잘 처리한 건데 뭐 사실은 똑같은 세제곱근이니까 그냥 나누기 형태로 처리해도 뭐 계산하는데 크게 이제 지장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번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로그 값이 주어져 있고 그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 진수 부분의 의미 이런 걸 좀 알아봤군요. 자, 로그 a라는 것은 1 더하기 0.505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로그 1이라는 것은 로그 10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주어진 값이랑 똑같으니까 로그 3.2다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 이제 로그 3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32예요. 이렇게 좀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b를 계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0.4941 되는데 이게 뭐죠? 자, 이제 소수 파트 부분 이제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 부분이 505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이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고 이렇게 됐으니까 5051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은 로그 이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로그 3.1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로그 0.32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0.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10b를 또 구하라고 했네요. 10b를. 자, 그러면 a 더하기 10b 이렇게 처리해주면 32 더하기 3.2 이렇게 처리되니까 35.2로 이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소수 파트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이제 원래 이 로그 값의 수 구성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건데 지금 뭐 굳이 그러한 이론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제 똑같은 값이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대처를 해서 특히 이제 음수 파트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여기 똑같은 부분을 좀 찾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음수 파트 부분, 가수법, 소수 파트 부분은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 갑니다 라는 그 원리를 좀 정확하게 잘 지켜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무난히 또 풀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함께 합니다. 반지름이 길이 중심각의 크기인 부채꼴의 호위기를 구하라.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이거 그런 얘기입니까? 반지름 됐고 와우. 그럼 이제 계산해서 2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끝인가요? 우와, L 이퀄 R 세타. 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처리해서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처리가 되거나 2분의 1 RL 이렇게 된다는 부분. 부채꼴과 관련돼 있으면 이 공식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풀이 무난히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의 제곱근은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럼 x는 0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안 되겠고요. 4제곱근 16이란 사실은 요렇게 4제곱근 16 요 부분이 이제 4제곱근 16을 읽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계산 부분 이제 2로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부분이 또 잘못됐습니다. 1의 세제곱근이다 란 이야기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x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좀 풀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1 나오고 이 부분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이게 좀 요즘 값이 좀 미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되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마이너스 1이 4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를 찾아달라. 그럼 이제 x 실수인 것이죠.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되겠고 그러면 맞는 말은 이건데 마이너스 7이 세제곱근이다. 그럼 이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 되는 거겠고, 그죠? 그럼 이제 세제곱 이 부분 이제 너무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건 좀 불편한 거겠고, 요거 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계산하는 부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럼 뭐 x 값 구하게 되면 뭐 어쨌든 실수인 거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x는 그럼 이제 세제곱근에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뭐 실수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이제 허근까지도 나올 거겠고. 무엇을 보여드리나요? 3차 함수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7인 거 되면 개수가 1개입니다. 이거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자, 그냥 가볍게 실수인 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제곱근 하는 이 형태를 처리해서 5번 답 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좀 가장 효율적인지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0의 제곱근, 일단 이제 표현 자체가 n제곱근 하게 되면 a의 n제곱 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n제곱해서 a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n이 짝입니까 n이 홀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눠서,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짝수 형태가 되면 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고 홀수 형태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a 값에 따라서 a 값이 양이면 그는 이제 2개가 됐고 0이면 1개가 되겠고 음이면 이제 없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실근은 이제 무조건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이 부분 이제 실근 개수가 되는 거겠고, 그냥 근 자체는 뭐 n제곱근이면 뭐 n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부분 가장 n제곱근 형태를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면 이제 된다라는 그런 내용.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조금만 해도 이제 풀이 잘 할 수 있는 문제 형태고, 출제 빈도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제법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루트 2의 x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돼 있을 때 역함수를 또 gx라고 한다. 이런 것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구하지 않고도 풀이가 가는 거죠. f3은 이퀄 루트 3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원래 함수하고 기억 풀이하려면 역함수하고의 관계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는 루트 2의 3 이렇게 이 계산 결과가 루트 3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을 좀 해석을 한다면, 이게 지금 gx라는 것은 역함수를 만약에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지수함수가 되거든요. 지수함수, 지수하고 로그하고 밑이 똑같은 형태. 그래서 한 번쯤 역함수를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그럼 y는 루트 2의 x 이렇게 돼 있다면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y를 좀 바꿔야 되겠고, 됐습니까? y는 구하면 이제 루트 2의 x승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gx라는 것은. 그랬을 때 G2 곱하기 G4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지수 함수에서 이제 곱하기 한 것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더하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G6 이런 형태가 되는데 8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내용이 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원래 함수가 뭐 증가 함수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로그에서 이제 밑이 1보다 큰 형태의 그래프라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 형태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이 커져갈 때 y 값이 커져가는 이런 형태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 그래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개형 이제 조금 알고 역함수 구한 것이 이제 y = x 대칭해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 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좀 역함수 구해놓으면 되겠죠. 보면 충분히 설명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 조금만 집중력을 좀 발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여 포개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없는 거. 자,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됐으니까 이건 x보가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y축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2번 문제 풀이는 y는 2에 x 더하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해주면 되겠고 3번은 y는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일단 가려면 이게 이제 y는 = x 대칭해서 나온 그런 그래프를 또다시 뭐 해주면 되죠. 이제 y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y로는 대칭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밑이 2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무난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번이 좀 매우 좀 복잡하네요. 와, 이건 y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또 마이너스를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y-1에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와, 그러면 이제 뭐 주어진 함수가 지수 함수인데 로그 되어 있으니까 y는 = x 대칭도 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런 형태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런 평행이동 들어가 있고 어쨌든 밑이 2가 유지되는 거니까 뭐 이런 대칭이동하면 최종식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형태니까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잘못된 건 이제 5번이 잘못된 거죠. 5번은 밑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2 되는 거니까 주어진 거하고 밑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얼마가 뭐가 되겠다. 5번이 답이 되겠다. 해서 답을 찾아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이제 가볍게 좀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지수하고 로그 이 파트에서는 밑 부분만 열심히 좀 잘 관찰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형태들은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x승 이렇게 되는데 2 곱하기 3돼 있는 이런 함수 이건 그럼 이제 3 곱하기 돼 있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밑이 2인 거니까 2에 이렇게 좀 바꿔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3에 2에 2 이렇게 갈까요? 밑을 이제 2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에 여기 2 이렇게 원래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맞바꾸는 거니까 이쪽에 3이 와야 되는 거겠고 3이 와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3을 만들면 원래 이거 3을 만드는 거 2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2를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맞바꾸면은 이제 3 곱하기 로그 2에 2 되는 거 1 되는 거까지 3처리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저 이걸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건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런 형태가 돼서 이건 이제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배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됐다. 이거는 좀 뭐 아니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제 평행으로 표현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어려운 항목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요 2라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서 이걸 이제 다른 곳에 옮기겠지만 되겠지만 이런 것은 2의 2분의 1 제곱돼서 2 곱하기가 되거든요. 그죠? 로그 앞에 이제 2 계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 그래프에 이제 2배 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행으로 표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체킹하면 6번 문제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복잡한 수직 형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좀 간단한 문제 유형이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하리라고 좀 믿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 역시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합성함수를 해야 되거든요. x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x가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나눠서 지금 대입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x가 이제 홀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는 2의 x승 이렇게 되는데 이 a의 x승 2의 지수니까 이 결과는 짝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짝수 나온 결과를 지함수 들어갈 때 이제 이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겠군요. 이런 거 할게요. 그럼 x가 이제 짝수다를 대입을 하게 되면 x가 짝수라고 해주면 대입할 때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의 x승 되면 3의 지수로 가게 되면 결과 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홀수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네요. 자, 그러면 g의 fx 이제 식을 조금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온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x 자체가 이제 먼저 홀수를 이렇게 좀 대입을 했다면 x가 이제 홀수를 대입했다면 2의 x승 나오는데 그 2의 x승은 짝수에 대입해야 되니까 2의 2분의 2의 x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다가 짝수를 맨 처음에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홀수가 나왔는데 홀수는 위에 대입해야 되니까 이번엔 또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다. 이해됐습니까? 함수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1000보다 커지게 되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숫자를 좀 대입해야 될까요? 자, 답은 여기 3의 지수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지수 형태니까 일단은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 이렇게 되는 걸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2의 11제곱은 204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x라고 해야 될까? x가 이제 11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약분을 해서 계산 결과가 g의 fx 한 이 결과가 나누니까 1024 이렇게 처리되니까 1000보다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n이 1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숫자가 좀 제곱 커졌죠. 자, 근데 3의 지수는 또 이거 어떻게 되나요? 3의 4제곱이 81 되겠고 3의 6제곱은 그럼 9를 곱하기 되니까 98, 72에다가 729 되겠고 좀 더 넘어가야 되는데 3의 8제곱을 처리해야 되면 또 9를 곱하기 되니까 99, 81에다가 29, 80 9를 곱하기 한 거죠. 99, 81 8에다가 29, 18이니까 6에다가 20 되겠고 63에 65 이렇게 되겠죠. 와, 숫자가 엄청 커지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 이제 더하기 1에서 2로 나누더라도 결과 자체가 뭐 3000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가 이제 8이 되게 되면 이 결과는 2분의 6562 이런 형태니까 뭐 충분히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6일 때는 안 되죠. 지금 제가 짝수만 조사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 얼마가 답이 되겠다. 8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함수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역시 뭐 느낌대로 3지수가 이제 빨리빨리 커져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최소가 얻어졌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이제 홀수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짝수니까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는 이제 짝수 이제 아래쪽 부분에 해서 최종식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고 짝수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온 결과는 홀수니까 합성함수 할 때 이제 홀수 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함수에. 됐습니까? 해서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만들어 놓은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뭐 그 다음 차분하게 이제 하나 둘 해결이 돼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되면 이제 혼란에 빠져서 홀짝 부분들이 좀 자칫해서 반대 방향으로 계산되게 되면 이제 최소값 갖는 값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되셨죠? 자, 합성함수는 나온 결과를 다시 대입해가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정확하게 좀 잘 시키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와 y는 = x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지수함수가 그런데 맨 처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만나죠? y축이랑. 그럼 이제 요 y값 자체가 x가 0일 때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는 = x니까 요 a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죠? 1이 된다는 거죠. y는 = x 이용했으니까. 그럼 2를 쭉 대입을 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가 3이 되겠고 y는 = x를 이용하니까 b값은 이제 3이 되겠고 그럼 c값은 이곳에다가 또 3을 대입하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간단히 끝나는데요.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끝났습니다. C는 3의 세제곱이 되겠고 A는 1에다가 B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3의 제곱해서 풀이 굉장히 가볍게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조금만 1이니까 나온 결과가 뭐 이렇게 y는 = x에서 이용해서 1이에요. 1을 집어넣으니까 3이에요. 3 나올 뭐 y는 = x니까 3이에요. 대입해서 나왔어요. 뭐 이런 관계들
뭐 가볍게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 그래프 나왔다고 좀 겁먹지 좀 말고요. 겁먹지 말고 그래프에다가 좀 차분하게 문제식 대입해 보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시작합니다. A값, B값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로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 부분이 로그, 뭐 A를 하든 B를 하든 이제 1이니까 그래프 모양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값이 1이니까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결과 자체가 이제 양수가 나오겠다. 즉, 로그 A의 B 이 값도 양수고, 로그 B의 A 이런 부분들도 양수다. 이런 형태가 주어진 정보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2배 로그 A의 B 되어 있고,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B의 A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의 B하고 B의 A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무슨 관계다? 역수 형태의 관계 모양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이제 양수라는 조건도 있고요. 이때 이제 또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라면 주어진 식은 그거랑 같다. 2배의 산술기하 평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배 로그 A의 B 곱하기 2분의 5의 로그 B의 A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은 이제 약분해서 소거가 됩니다. 그럼 또 2도 또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2루트 5 해서 최소값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됐습니까? 2루트 5 해서 최소값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가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프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밑이 A가 되든 B가 되든 1보다 큰 그래프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1보다 큰 값을 대입해 보니까 둘 다 양수가 되겠다. 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주어진 문제에선 이제 빨리 좀 잘 판단해야 되죠. 이 부분이 역수 형태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소랑 매치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를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배웠던 내용들의 이제 연계성들은 이제 조금 잘 생각하면 이제 풀이가 무난한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떠오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이제 어찌할 바를 좀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문제의 형식이 어떤 유형인지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0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 b 값을 구해서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는 로그 2의 x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그려져 가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가 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런 그래프가 지금 주어진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얘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x축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점근선 자체가 x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점근선 자체가 이동해서 x는 이꼴 마이너스 4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이 부분 나와 있는 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즉 a 값이 4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요 로그 2의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나왔고 플러스 b 이렇게 좀 해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특정한 좌표가 있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2의 4 더하기 b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계산 결과 2로 풀리니까 b 값은 1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a 값하고 b 값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a-b를 구해달라. 그러면 뭐죠? 4-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3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로그 함수 그래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때 이제 점근선 자체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보고 x 평행이동을 판단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대입해서 b 값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개형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좀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1번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건 좀 전기를 좀 잘 했었으면 되겠습니다. 3의 x 돼 있고 그 다음은 로그 3의 9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겠죠. 로그 3의 3 돼 있고 빼기 로그 3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변수 부분들이 힘들면 이런 부분들 치환해서 나타내주면 되겠고요. 여기 3의 9는 2로 풀리면 되겠고 여기는 1 빼기 x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최고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모양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형태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이 결과를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 처리하게 되면 2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 4분의 9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뭐 가벼운 문제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주어진 식 중간에 좀 이제 처리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이게 덩어리 형태로 됐을 때 이제 당황하면 안 됩니다. 로그의 이제 기본 성질만 좀 잘 지켜주면 되는 거겠고, 이때 이제 이렇게 로그를 포함한 식이 됐을 때 이제 치환해서 이제 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가는 과정이 그나마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중간 과정에 로그 3의 x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이 나온 결과 이 부분 이제 라지 x라고 치웠는데, 치역 부분이 이렇게 된 거니까 뭐 x 범위 이제 실수 전체니까 특정한 이제 범위가 좀 생기지 않죠. 제한 변역이 없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원래 이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 생기는 부분들에서 이제 함정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요소가 좀 보이지 않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풀 때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때 진수 부분 x값은 1보다 크다, x값은 4보다 크다, 이런 진수 부분 조건 생긴다는 거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x가 이제 4보다 크다 이런 조건에서 풀어야 되겠죠. 해를 구해달라, 이런 건 무조건 이제 답이 아니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식을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로그 2의 x-1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로그 2의 x-4의 제곱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2의 x-1에다가 x-4의 제곱된 부분이 2가 되겠고, 그러면 x-1에 x-4의 제곱해주면 2의 제곱인 4 해서 결과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아하, 근데 이 부분이 이거를 뭐 제대로 해서 근을 구해 가려면 이거를 뭐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풀어가야 되는 건데 불편합니다. 이번에 좀 잔머리 좀 굴리겠습니다. 보기가 3개 남았으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은 4 곱하기 1 돼서 4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군요. x값이 6 대입하면은 5에다가 2제곱 이렇게 된 부분이 4가 이건 안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숫자가 더 커져가니까 그냥 이렇게. 이건 좀 보기를 좀 이용했습니다. 원래 이제 좀 바르게 좀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려면 이제 좀 다시 전개해서 다시 뭐 근을 좀 구해가야 되는 형태인데, 자, 지금은 그냥 가볍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를 좀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객관식이니까 좀 센스 있게 대처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건들 살펴가는 것들은 우리가 좀 학습을 꼼꼼하게 좀 잘해야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참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참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프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도 주어져 있고요. 이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함수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풀이를 좀 무난히 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 자체는요, 최고차를 모르니까 a라고 놓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가볍게 함수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직선인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3 만나는 형태니까 x 플러스 3 이런 형태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3호를 이용할까요? 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할까요? 주어진 정보 그냥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8a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2m 이렇게 처리되는데 계산 결과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m값이 2a가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 이제 2a를 해서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모양 이제 대략 나와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죠? 로그 하면서 밑이 0.7로 되어 있는 걸 특이합니다. 그죠? fx의 절대값 되겠고, 절대값 그래프 되겠고, 그거나 같다 로그 0.7에 gx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이제 gx 자체가 0보다 큰 거니까, gx 그래프가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부분들은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큰 곳에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x는 뭐 절대값 붙었으니까 뭐 그런 정수들은 좀 빠뜨리고 일단은 fx도 0보다 fx 절대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데 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fx의 절대값 부분하고 gx를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크거나 같은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x의 절대값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음수 부분들이 좀 꺾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요 값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로 풀린 이 부분하고 gx 부분으로 풀려서 이제 같아지는 이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식을 좀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9 해서 쓰면 되겠고 여기가 2a의 x 플러스 3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a는 좀 이렇게 소개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공통의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부호를 좀 바꿔서 썼다고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 좀 다시 한 번 더 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부분은 마이너스의 2배의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항시켜서 x 플러스 3 공통 튀어나갔고 그럼 이곳에 x 마이너스 3 남았고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는 0 풀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x는 1이라는 글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쭉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갈 때 여기 근이 이제 1이 생겼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5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gx가 더 큰 부분이니까 gx에서 나오는 x 값들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만나는 거니까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서 값이 생기겠죠. 자 근데요 여기 부분 자 fx가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되는 이 3은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나오겠다. 4개가 나오겠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그래프에서 살펴가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범위 또 관여되고 이게 지금 함정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대칭인 함수 그래프다 라고 해서 뭐 이제 3 조져 있으니까 플러스 3에서 이제 함수씩 나왔고 최고차 물러니까 가볍게 처리 그 다음 함수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사실 이거 뭐 같다 해서 뭐 근이 5입니다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뭐 기울기 처리해 주겠고 문제에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관계식 빨리 만들어서 이 함수식을 좀 여기를 이제 2a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이제 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범위에서 x는 이런 곳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고 이곳을 보게 되게 되면 f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요 3이라는 숫자가 이제 fx가 이제 0 되는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빼야 된다는 사실이죠. 와우. 이제 결국은 관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하여튼 밑이 0과 1 사이 숫자니까 부동호 바꿔야 되겠고 이 부분 이제 해석 자체를 이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갔을 때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론 파트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fx가 더 큰 거고 이제 gx가 큰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파트의 범위를 좀 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해서 풀어가야 돼서 이제 교점을 열심히 찾은 거죠. 교점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좌표 1 찾았고 여기는 5는 이제 문제 주어져 있고 그러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x 범위에서 이제 값이 나왔는데 요거 범위 이거 좀 조심해야 될 항목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꼼꼼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함정처럼 근데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 거죠. 근데 함정처럼 존재하는 그런 요소들이 군대에 좀 숨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좀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이 각각 진수 범위 및 범위 이런 부분에서 좀 챙겨야 될 항목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니까 13번 복습 또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지금 각도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준 거랑 빙빙 돌아서 나타내는 이런 6세타 파트 부분에 동경이 좀 일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타를 구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동경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경 없애기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풀이 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세타하고 원래
이런 부분들 굳이 뭐 EN파이 1번각 안 쓰겠습니다. 그냥 세타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5세타가 되는데 이 5세타 부분이 이제 동경 자체가 사라지는 거게 일반각 표시할 때 써져 있는 EN파이 이런 부분만 남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세타라는 것은 5분의 EN파이 이런 계통으로 표시가 되겠죠. n에다가 이제 최고최고 이제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n에다가 이제 0 대입하면 뭐 각도 자체가 0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건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분의 2 파이 이런 건데 문제 자체에 세타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2, 4분면에 있는 것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5분의 4 파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5분의 4 파이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풀이 원리, 동경 없애기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풀이 무난한 거니까 원리들 정확하게 잘 기억했다가 유용하게 좀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y는 3과 두 개의 원이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A, B 알겠습니다. C점 주어져 있고 그렇죠. 반지름이 5짜리 큰 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생기는 각도들을 COA 작은 각도, 큰 각도, 알파, 베타 점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원을 두 개 그려서 그렇지 뭐 사실은 좀 간단하게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이 값이 3이라는 얘기니까 y 값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반지름 4짜리 뭐 알파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요 반지름이 이건 4가 되겠고 이때 이제 y 값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와, 피타고라스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숫자가 좀 불편한데 루트 7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는 사인 알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알파를 구하게 되면 2, 4분면 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4분의 3 해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히 좀 어렵게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이번에 이제 5짜리를 그려서 쫙 3을 세게 되면 반지름 5짜리 되겠고 여기가 이제 높이가 3 되면 이제 x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베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되겠고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그림 나왔다고 해서 제가 살짝 좀 긴장했는데 사실은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좌표를 주어지는 거와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하라 이런 얘기는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4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약분 처리해서 마이너스 5분의 3 결과를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뭐 그러니까 그림 주어진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문제를 좀 잘 읽어봐서 무슨 뜻인지 조금만 파악해 가면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이 그냥 이제 원래 이제 정의 형태하고 좀 연결시켜서 풀려고 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문제가 아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좀 딱 관련된 거니까 제가 좋은 문제라고 좀 느껴지니까 복습 잘 하시면 또 학습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지면에서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면 초속 V로 골프공을 쳤을 때 골프공의 이동 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식이 나와 있죠. 관계식이 쫙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쳤다. 이동거리가 120이다.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거리 120은 20 되겠고 됐죠. 속도가 40 루트 3 됐으니까 요게 또 이제 제곱되어야 되겠고 사인 2세타 이렇게 처리됐을 때 알겠습니다. 날아가는 방향과 이런 각도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사인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2세타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120에다가 20을 곱하게 해주면 되겠고 40 루트 3 제곱이니까 40 루트 3 두 번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루트 3 루트 3 곱하기 해주면 3이 되겠고 3, 40 해주면 이렇게 처리되니까 120이 소거되는 거니까 2분의 1 뭐 가볍게 나오는군요. 결국 좀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사인 2세타는 2분의 1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세타는 1, 4분면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 되는 각도가 6분의 파이가 되죠. 6분의 5 파이 부분은 좀 6분의 5 파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세타는 이제 12분의 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12분의 5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 주어진 각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 12분의 파이 해서 12분의 파이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골프에 관심이 있어도 골프 칠 일은 선수가 아닌 이상은 별로 없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런 관계식이 뭐 평상시에 볼 일이 없었겠죠. 선수여도 뭐 이런 걸 계산하면서 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관계식 이용해서 이제 대입해서 이제 연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삼각함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제 삼각 방정식을 이제 조금 특이하게 주어진 건데 뭐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냥 좋은 문제 연습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 문항은 17번입니다. 각도 주어져 있을 때 삼각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일반적인 풀이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하지만 저는 이제 단위원에서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위원에서 사인 값은 y 값을 얘기해 주는 거겠고 코사인 값은 x 이렇게 되니까 치환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y 값이 더 커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두면 우리가 y는 equal x 이렇게 그어서 y 값이 더 큰 부분, 자 이쪽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각도 이렇게 주면 이곳이 4분의 파이 4파이에다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쪽에. 자 그렇게 되면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4분의 5파이보다 크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풀이하셨을 때는 뭐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2파이까지 그 다음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쑥 이렇게 그려져서 각도 이렇게 좀 만나는 부분 찾아서 요쪽 각도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아마 이런 식 형태를 답했을 텐데 자 이제 단위원에서 이런 개념 자 이건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 형태하고 관련이 있죠. 단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각도 이렇게 쭉 세타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좌표를 이제 x, y라고 해주고 반지름 1이 되어 있으니까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x 지금 x를 그래서 치환했습니다.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런 개념에서 자 단위원에서 코사인 사인이 가지는 의미를 좀 이렇게 좀 판단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처리해가면 좀 더 또 수월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단위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낯설 텐데 제가 이제 옆에 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가는 부분도 좀 설명드렸으니까 단위원에서 하는 것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인 그런 세타에 대해서 그런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값, 사인 값을 비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사인 값이 더 크겠고 그 녀석들은 1, 4분면이니까 0과 1 사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너무나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니은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라 이런 얘기군요. 자, 로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밑이 사인이면은 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이 자 좀 큼지막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지금 1이라고 해서 이제 그린다면 로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이 0과 1 사이니까 아래로 가면서도 이렇게 로그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로그 사인의 x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를 대입해야 돼요.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의 사인 이렇게 되니까 값이 1로 풀리게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사인 값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 범위에서 보면 코사인 값이 이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런 값을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죠? 1보다 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밑이 또 0과 코사인 세타가 밑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또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1, 뭐 대략적으로 좀 1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러면은 1, 이곳에 이제 1 이렇게 표시하고 자, 밑이 코사인인 걸 그려가 볼까요? 그럼 1을 대입하면 저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의 x승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x에 1을 대입해주면은 이곳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됐습니까? 1을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y는 equal x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여기 좌표가 이제 다시 또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은 정확치 않지만 이거보다 이제 좀 큰 형태의 값이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 형태에서 코사인의 코사인의 뭐 사인 이렇게 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 나온 요 결과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된 처리가 되겠고, 사인 값은 이거보다 좀 큰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큰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뭐 어디라고 좀 표시를 해가야 되나요?
뭐 대략적으로 표시해도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표시를 쭉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적게 되면 요 이제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를 대입한 경우가 더 커야 되는데 부등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리는데요. 자, 근데 이제 또 앞에 것도 좀 비교하고 싶으면 밑이 사인인 걸 그려야 되는데,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사인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래프를 또 좀 다시 다른 색깔을 통해서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사인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사인 값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와. 2를 대입했을 때 사인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아이고, 이거 좀, 그죠? 사인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이 그래프에다가 또 코사인을 좀 이렇게 또 대입을 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값이 이렇게 더 큰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좀 아주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결과는 이 그래프가 요거는 사인 세타의 x승 그래프, 이곳에다가 코사인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코사인 여기 잡혀 있으니까 대입한 결과 더 크겠죠. 그래서 결과가 더 커져야 되니까 역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역시 부등호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제가 이제 좀 부등식 파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게 그냥 대소 비교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설명드린 건데, 자,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 코사인 값의 비교는 좀 알아야 되겠죠. 사인 값이 확실히 크다. 자, 이제 근데 밑을 사인 세타로 하는 그래프. 근데 밑이 그럼 0과 1 사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감소하게 되는 1을 지나고 그래프 이제 이렇게 쭉 그려져야 되겠고. 했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표시해 준 이유는 특별한 점이죠. 1,0 이렇게 지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밑하고 진수하고 똑같아지면은 이제 1이 풀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좌표가 사인 세타라는 걸 좀 압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대입해 주면은 1보다 어떤 값이 나오겠다. 큰 값이 나오겠다. 됐죠. 이렇게 좀 알아가는 거겠고. 그 다음 자, 디귿 비교할 때 지수함수도 밑이 0과 1 사이인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항상 0,1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을 대입하게 되면 밑이 이제 이렇게 되겠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모양 이제 1일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사인 세타 x승 그게 좀 1을 대입했으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였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근데 뭐 그래프 하나만 잘 그려도 좀 풀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사인 세타 표시가 조금은 잘못됐네요. 이게 지금 y 이퀄 x 만나는 데가 사인 세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먼저 그려놓고 그리려니까 조금 이제 좌측으로 좀 살짝 어긋났지만 큰 틀에서 풀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y는 이퀄 x 또 이건 또 이용해가지고 좌표 똑같아지는 거 대입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코사인 세타 그거를 이제 함수식 대입한 요 결과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주 좀 재미난 표현. 근데 좀 살짝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에서 대소 비교하는 거죠. 대소 비교. 이런 거 형태일 때, 이제 그래프를 이용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애매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런 방법들을 좀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입니다. 주변 환경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바뀔 때 사람의 눈이 빛을 지각하는 세기는 0.2초마다 4분의 3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시작돼서 순간적으로 어두워진 후 사람의 눈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가 어두워지기 직전에 지각한 빛이 64분의 1이 되는 것은 과연 몇 초인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분의 3배만큼 줄어든다. 라는 얘기는 맨 처음에 양이 이만큼 있다면 4분의 3배가 이만큼 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빼기를 해야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4분의 1만큼을 좀 인지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또 다시 이 부분의 4분의 3만큼이 또 줄어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 양의.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이제 실제 시간은 지금 이게 1제곱, 2제곱이 아니거든요. 여기 4분의 1에. 시간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자체는 0.2초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럴싸하게 가려면 어떻게 됐습니다. 맨 처음 양에다가 4분의 1인 건 알겠고, 시간은 이게 지금 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한번 바뀔 때가 지금 이게 1, 2 가는 게 아니라 0.2초라는 부분을 표시해 주려면 0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 t 값이 0.2가 되게 되면 드디어 지수가 1 돼서 이제 1제곱 이런 역할이죠. 0.4초가 되면 드디어 2제곱 두 번째 바뀌는 이런 모양 되겠습니까? 자, 해서 이제 식 만들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맨 처음 지각한 부분에 얼마가 되어라? 64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 A는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가볍게 좀 식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때 64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지금 4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0.2분의 t라는 값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t 값은 0.6초 이렇게 돼가지고 풀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풀이는 뒤쪽에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들은 매우 간단한데 과정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가는 이런 계통,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0.2초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해서 이렇게 써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좀 식을 세워가는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한 거죠. 이런 내용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 이제 뭐 반감기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라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시간이 t인데, 만약에 이게 뭐 10년마다 그러면 10분의 t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10 집어넣었을 때 1제곱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감기와 관련되는 학습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뭐 기초 공부가 되는 거겠죠. 기초 공부 형태의 그 틀을 이용해서 좀 이제 살짝 좀 변형한 겁니다. 4분의 3만큼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건데, 원래는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시간 뭐 이런 형태에서 응용된 문제라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정확하게 문제 이렇게 식 세워가는 부분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근데 로그 이런 값이 되어 있는데 항상 정의되어야 되겠다. 정의되려면 어떻게 되죠? 밑부분이 x제곱 플러스 b-4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겠고, x제곱 그리고 b-4 이 부분은 또 이제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진수 부분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진수 부분도 역시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 좋은 거 평상시 본 것은 이 부분이니까 이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a 값이 최고착에서 이제 문자에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거네요. a 값이 0이다 라고 해주면 3 나오는 거니까 3은 0보다 크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 대입해 줘야 되겠고요. a 값이 0이 아니게 되면 2차식인데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a 값은 0보다 커야 되겠고, 2차 함수를 지금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판별식 4분의 1을 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돼서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a 값이 0, 3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0보다 큰 범위니까 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둘을 합쳐서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하면 최종적으로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좀 b하고 결합되는 게 아니라 a 따로 구하는 건데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 그럼 뭐 무조건 a는 0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위쪽 식을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것도 뭐 2차 함수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2차 함수가 또 0보다 항상 커야 되겠다.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또 역시 x축이 이렇게 좀 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부분이 이제 x가 0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b-4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서 b-4 이 부분은 또 1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b 값은 4보다 커야 되는데 b 값은 또 5가 되면 안 되겠다.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가 되죠? 정수가 되죠. 정수 AB. 자, 그렇다면 4도 안 되고 5도 안 되면 그럼 b는 당연히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b 값은 6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 최소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결과를 구하면 되는 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이제 절대 부등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풀어가는 건데, 자, 근데 밑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수라는 조건이 좀 관여가 돼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게 만드네요. 자, 이게 이제 진수 부분에서 생겼던 부분들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최소값이 뭐 무난한데, 이 뭐 최소가 되는 거 좌표 자체가 이제 정수에서 관련이 안 되는데, 자, 이 밑에서 생긴 부분들에서 B값 최소값 구해가는 부분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1이 아니다. 이 부분 이제 빠뜨려지게 되면 이제 답을 또 자칫 잘못해서 5라고 쓰기도 쉬운 거니까 학습하는 부분 확실하게 좀 잘 점검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범위 구해놓은 이 과정 있죠? 자, 이 과정 정확하게 학습 잘해서 실수 없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그값 정의 자체는 여러 학교에 또 다양하게 좀 많이 출제되는 문제 형태라고 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1번 소수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각도 주어져 있고 삼각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근데 코사인 제곱인데 여기 사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고 계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게 또 이제 각 변환을 좀 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실은 여기를 먼저 더 살펴봤어야 되는 거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는지. 근데 이제 90이 두 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사인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2사분면 또 사인 부호 그대로. 그럼 이제 사인 x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전개했을 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됩니다. 자, 부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부호를 좀 바꿔갈까요? 2 사인 제곱 x 처리해주면 되겠고, 부호가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사인 x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루트 3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에 2가 처리되면 1 되겠고,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크로스 해주면 2 루트 3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사인 x 플러스 1 하고 2 사인 x 플러스 루트 3은 이꼴처럼 해서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 x 값은 마이너스 1 하고 사인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서 만족해주는 각도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단위원 역시 그려가겠습니다. 그려서 사인은 y 값이라고 했으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각도 여기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각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루트 3 부분 헷갈리면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길 때 이제 특수각을 좀 기억해주면 되겠죠. 각도 이만큼 올라간 부분하고 이만큼 내려간 부분 똑같은 거니까. 자, 요 각도를 찾으면은 이제 파이에다가 조금 더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죠. 그럼 3분의 4파이가 되겠고, 이쪽 각은 2분의 3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3분의 5파이 이런 형태에서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단위원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좀 낯선신 분들은 역시 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 되는 이 각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각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서 역시 각을 써가면 뭐 똑같은 각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효원고 21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자,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